예,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운효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총평이랑 주요문항을 조금 찍어보려고 이렇게 강의를 켰는데, 일단 시험 보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특히 운효고등학교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국어랑 영어가 이번에 조금 많이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다른 과목은 약간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좀 쉬운 과목도 있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그래서 일단 조금 혼란스러우실까봐 좀 다른 학원 다니시거나 다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좀 절었을 수도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 그래서 일단 가볍게 총평부터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문항 같은 걸 좀 보면서 운효고등학교가 어떻게 시험의 기조가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갈피를 못 잡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갈피까지 어떻게 이제 나머지 우리 3학년 때도 이제 시험을 보니까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나머지 시험을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총평부터 먼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난이도는 중상이에요, 중상. 근데 이제 우리 운유고 친구들이 시험 문제가 기존에 워낙 쉬웠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체감 난이도는 상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체감은 일단 상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터고등학교나 장기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면 이 시험 문제가 그냥 무난하거나 조금 쉬운 편에 속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쉬운, 너네들이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계속 쉬운 환경을 조성해 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예상 등급컷도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1등급은 한 80점 중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100점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0점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두 개만 틀려도 이제 80점대로 내려가죠. 이제 배점이 큰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이제 1등급은 한 86점 정도 나올 것 같고, 2등급과 3등급을 한번 볼 건데, 일단 2등급은 70 중반으로 써놨고 80점은 한 60 후반대 이렇게 써놨는데, 이 2등급을 일단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잘 봐야 돼요. 2등급과 3등급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점수대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포진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 중간고사를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아예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2등급과 3등급의 컷을 보면 배점이 큰 문제가 어려웠고, 기존에 2, 3등급 받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틀렸을 거예요. 아니, 쉬운 문제는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 틀린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했을 건데,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막 5점 몇, 5.5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등급과 3등급의 컷이 한 두 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만약에 70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70점 맞은 친구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70점을 맞았으면 3등급인데 한 개만 더 맞췄으면 2등급으로 오르는 거야. 근데 이제 너네들도 대입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알 텐데, 2등급과 3등급은 꽤나 큰 격차를 갖고 있어요. 가령 2등급 때를 맞으면 인서울권에 진입을 하지만 3등급을 맞으면 이제 3등급 때부터는 직어국도 슬슬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제로 서울권과 직어국이 달라진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너네들이 어느 정도 체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거는 결국에 기말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기말고사 때 예를 들면 한 문제를 더 맞으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기말고사에 중간고사에 2등급이 나왔어도 기말고사 때 한두 문제를 틀려버리면 바로 3등급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2등급과 3등급이 이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일단 너네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행평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수행평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주는 선생님도 있다라고 듣고, 약간 되게 깐깐하다, 예를 들면 내용이 어색하다라고 해서 깎는 선생님들도 있다라고 난 이제 들었는데, 일단 이 수행평가는 사실 그냥 착
확실히 성실만 준비하면 너네들이 딱히 이렇게 어떤 뭐 점수가 깎이거나 이러진 않을 거야. 뭐 많이 깎여봤자 뭐 1점, 2점 이렇게 깎이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뭐 수행평가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말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 강의의 목적이 그거에 있어요. 뭐 강의라기보다는 간략한 총평이지만 한번 잘 들어봐봐. 자, 예를 들어서 물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물가가 뭐냐면 뭐 개울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뭐 있죠. 그 이제 뭐 떡볶이가 500원 했는데 1000원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뭐 이런 물가를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 물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 물가라는 거는 상승하긴 합니다. 상승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짜장면이 뭐 1,500원이었다가 3,000원이 되고 4,500원이 되고 지금은 한 6,000원 정도 된다라고 칩시다. 뭐 싼 데는 한 6,0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담배를 예를 들어 봅시다. 뭐 너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담배값이 2,500원 정도였어요. 근데 담배값이 이제 4,500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이제 뭐 10,000원으로 올리니 많이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긴 했죠. 그러면 이렇게 물가의 한번 특징을 한번 보면 물가는 짜장면이 1,500원, 3,000원, 4,500원, 6,000원, 담배가 2,500원, 4,500원, 10,000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물가랑 시험의 난이도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계속 올라간다가 아니라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토고등학교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솔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 그러니까 08애들, 1학년 애들 있죠, 1학년 애들이, 이제 처음에 딱 시험을 봤을 때 96점, 97점 막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그래서 1등 컷이 막 100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시험부터 뭐 1등 컷이 막 75점 막 이랬어요. 근데 과연 이제 2학년이 된 지금 뭐 갑자기 82점, 85점 이렇게 올랐을까? 절대 아니에요. 68점 뭐 이렇게 떨어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물가와 같이 시험의 난이도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시험은 무조건 이제 더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졌지 결코 다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뭐 나는 굉장히 사실 설레긴 한데 너네들 입장에서는 뭐 빡칠만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의 대비를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 이거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실 분들은 아무래도 뭐 시험 뭐 공부를 아예 놓은 친구는 아닐 거고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내가 조금 좀 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운유고에서 이제 뭐 한 2등급 정도 받은 애들은 이제 실력이 좋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운이 좋았는데 그 운이 지금까지 계속 되다가 그냥 뽀록이 난 거다. 그냥 들통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운유고 시험 난이도와 이제 애들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을 봤을 때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등급 따기가 좀 쉽다라는 걸 너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력이 어느 정도 들통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기말고사부터 3학년 때까지 일단 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일단 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뭐 기존에 한 8, 90점 정도 계속 맞아왔던 친구들이 이번에 한 70점, 뭐 심한 경우는 뭐 60점까지 떨어졌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난이도가 상승이 됐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굳이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상승이 됐으면 다양한 학교 시험 기출을 이제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운유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그젠프에서 기출 문제만 뽑아도 이제 어떻게 되니? 아니 그러니까 예상 문제죠. 기출 문제가 아니라 예상 문제만 뽑아도 솔직히 그 난이도랑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히려 쉬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시중에 파는 일반 어떤 그런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다양한 학교 시험지 학교 기출을 많이 봐야 된다를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기출을 많이
많이 모으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 기출의 양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너네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도 벌써 한 1500, 1700개 정도 이제 모아놨기 때문에 이제 기출 문제에 우린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 뭐 그걸 잘하고 있다, 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거는 이틀 전에 이제 솔터구랑 장기고등학교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이제 다른 학원들을 뭐 굳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타 학원들에서는 이제 뭐 강조를 많이 합니다. 뭐 어떤 거를 강조를 하냐면 뭐 운유고 전담쌤 뭐 이러면서 운유고 전담. 자,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많이들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근데 이제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면 운유고랑 어떠한 반이 뭐 장기고랑 합쳐서 진행을 해요.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좋지가 않죠. 왜 그러면 운유고에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당연히 아닌데 이제 한 명의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학교를 이제 전담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이거야.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운유고, 솔터구, 제일고, 장기고 이렇게 학교를 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만 해요.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 다른 학교의 기출을 아예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냐면 운유고 전담이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뭐 딱히 운유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막 운유고 애들만 해. 그러면 그건 그냥 거의 사기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러 가지 학교의 어떤 기출 문제를 보고 조금 지면을 좀 넓힐 수 있는 강사가 조금 지금은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이 갑자기 어려졌고 이제 다른 학교의 기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냐면 이틀 전에 솔터구랑 장기고가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근데 24년도 9월 모의고사가 이제 시험 범위가 똑같았거든. 그래서 이제 뭐 운유고 전담 선생님들은 이런 시험지를 뭐 보실지 안 보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보고 솔터구랑 장기고에서 그냥 굉장히 유사한 어떤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게 몇 문제였냐면 세 문제였어요. 이걸 이제 내가 보여줄 텐데 이 세 문제가 11번, 20번, 18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입학이든 빈칸춘이든 굉장히 결이 유사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이거를 한번 보여줄 거예요. 너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좀 너네들이 이제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내가 첫 번째 포인트고, 자 일단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갑시다. 외부 어휘가 이제 슬슬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외부 어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 이제 뭐 빈칸 추론도 괜찮고 뭐 대입학도 괜찮은데 이제 조금 요약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외부 어휘라는 거는 요약문을 거의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한번 틀리신 걸 보면 외부 어휘 때문에 틀린 건 거의 다 요약문 때문일 거예요.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외부 단어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막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외부 어휘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막 유희어랑 반열을 뭐 GPT를 돌리든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자료를 찾든 이제 이걸 통제하려고 들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과외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꽤 오래 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을 이제 쭉 뭐 가르쳐 봤어요. 특히나 과외 때는 뭐 거의 경력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외부의 유희어 반열 이렇게 다 찾아서 그때 당시에는 GPT도 없잖아. 그래갖고 이제 막 다 찾아서 이제 막 써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 써주면 막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는 친구들이 일단 거의 없고 근데 그걸 이제 본다라고 칩시다. 진짜 노력 팔아서 그것들을 달달달달 외워갖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치자. 과연 그 어휘가 나올까? 이게 언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떠한 A라는 뜻이 B라고 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고 이게 한국어라고 칩시다. 그쵸? 이게 이제 한국어고 이게 영어야. 한국어, 영어. 죄송해요. 반대로 썼네요. 네, 영어고 한국어예요. 이제 너네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걸 느끼고 본문에 나와 있는 영어에 대해서 막 유희어를 찾았어. 이렇게 찾았어. 그래서
이제 막 이것들을 외우고 가서 이제 진짜 성실한 애들이야. 막 외우고 가서 이걸 이제 딱 잘 볼 수 있겠다 했어. 근데 갑자기 이 한국어의 뜻이 집중하다예요. 그래서 집중하다라는 뜻 뭐 예를 들면 concentrate, focus 막 이런 것들 다 찾았어. A를.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이게 아니라 B 다시가 시험에 나온 거야. 그게 어떤 거냐면 주의를 기울이다예요. 그래서 포커스랑 컨센트레이트를 찾아서 갔는데 갑자기 막 care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예를 들면 너네들 이걸 몰랐다라고 치는 거야. 그럼 너네들은 어떡할래? 이걸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의어 반유가 그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틀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부 단어라는 거는 애초에 본질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 경험상 최적의 방법은 뭐냐면 본문의 단어를 곱씹어 보면서 그 의미를 약간은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숙련도를 높여야 된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추론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왜 하필 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어보면서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수업을 들으면 조금 이제 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사실 뭐 전달되면 좋은데 이게 뭐 다 사람들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말의 어떤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문장에서 쓰였는지를 이제 너희들이 반드시 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내 추상적인 포인트고. 자, 세 번째 일단 갑시다. 각 문장의 흐름을 반드시 파악할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이 있어. 내가 이거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에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써주면 어떤 문장이 있어. 근데 이렇게 막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나왔다고 쳤어. 그러면 이 동사가 이 문장에서 이 목적어의 관계가 순접인지 역접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2번 얘기고 이 3번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글이에요. 너네 이제 본문이겠지? 이렇게 글이 딱 있어. 글이 있어서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5번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네들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을걸? 뭐냐면 이 글의 주제가 뭔지도 알고 이 글이 뭔 말을 하는지도 알고 이 글의 문법도 뭐 s 붙어 있고 what을 썼고 that을 썼고 이런 것도 문법도 완전히 파악을 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이 3번 문장이 왜 쓰였는지를 일단 잘 몰라요. 내가 가르쳐보면 다 나와요. 이걸 왜 썼는지를 일단 모르고, 그리고 이게 왜 썼는지를 만약에 알았다라고 쳐도 이거를 내가 이 문장이 왜 쓰였는지를 설명해봐라고 해도 대부분이 틀려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장 삽입에서 변형 문제, 내가 그것도 간략하게 해설을 할 건데 그것도 이제 틀리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쓰였는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그런 문장들이 꼭 한 개씩 있지 않니? 뭐 한두 개 있지 않니?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좀 어렵다. 근데 그 어렵다라는 게 이제 문법 아니면 이해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거거든. 근데 요즘에 애들이 이제 문해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한 문장 한 문장씩 곱씹어서 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본문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 본문을 공부를 해야지 문제를 많이 푼다거나 본문을 몇 회독했다거나 본문을 암기했다거나 이런 거는 더 이상 운용어에서 통하지 않는 공부법이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해설을 켰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조금 문제를 볼 건데, 일단 내가 이 문제를 맨 앞에 배치한 이유는, 문제는 총 3개만 보고 그냥 끝낼 거야. 이 문제를 맨 앞에 배치한 이유는 내가 이걸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요. 이 2번과 3번을 좀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고, 이걸 엄청 많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해설을 해볼 건데, 일단 이게 변형이 된 문제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변형이 된 게 하필 주어진 문장에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장을 딱 읽었을 땐 너네는 당황을 하는 게 일단 당연히 맞고, 그래서 일단 이 주어진 문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읽어봤었냐면, 그것은 의미하는데 뭐라고 의미를 하냐면 that they can choose not to dwell on이야. 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 봐봐. 이게 문해력이란 게 뭐냐면 그냥 그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 can이라는 게 있지. 이 can이라는 게 뭘까? 할 수 있다지. 그치? 할 수 있다지. 이건 뭘 나타내? 능력을 나타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잡아봐봐. 능력을 나타내고 이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야. 이게 이제 문해력이에요. 그쵸? 조금 더 심오하게 이렇게 곱씹어보는 게 문해력이야. 그러면 그들은 할 수 있대. 고를 수 있대. dwell on. 일단 이걸 몰랐다라고 칩시다. 이걸 곱씹어보다라는 뜻인데 이걸 몰랐다라고 치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 문장을 치긴 쳐야 되는데 그냥 왜 부담하다 이러고 본문 읽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를 일단 곱씹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이거를 여기까지 빼면 거의 한 80% 정도 맞았을 거야. 그냥 그들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우린 이 본문을 공부를 충분히 했을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의 주제가 뭐냐면 어린애들에게 걱정은 없앨 수 있다라는 걸 가리켜라 라는 지문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데이를 우리는 대충 유추할 수가 있는데 거의 확실히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장을 곱씹어 봐야 된다고 얘들아. 뭐냐면 어린이들이겠죠. 어린이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러면 어린이들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대.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쭉 읽지 않을 거고 그냥 대충 한번 해석하면서 넘겨볼 거예요. 여기 일단 초반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린이들이 걱정이 이제 반드시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한 이유에서 어린이들은 믿는 것처럼 보인대. 걱정은 어떤 사실이라고. 여전히 이 문장에서도 뭐래?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consequently 그에 따라서 그들은 멈추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여기까지의 스탠스 자체가 부정적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스탠스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어린이들이 계속 걱정은 필수적이라는 거고 걱정을 멈출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설득해야 된대. 자, 그래서 너는 설득해야 된대. 자,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계속 지워주게 되는 거고 이 문장을 곱씹어 봤을 때 그 다음에 like all emotion 모든 감정과 같이 취약하대. 의지에 취약하대. 뭐가? 걱정이 의지에 취약하대요. 자, 여기까지 됐지. 걱정이 의지에 취약하대.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 바로 4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대명사 데이로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Tell them they can eliminate worry. 그들이 뭘 할 수 있대? eliminate, 제거할 수 있대요. 걱정을 뭐로부터? 그들의 삶으로부터. 뭐함으로써? 단순히 그거에 참여하는 것을 뭐함으로써? 거절함으로써. 그들한테 설명하래. 뭘 설명하냐면 that if they refuse to act 블라블라 나와요. 그럼 계속 긍정적인 내용이 지속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긍정 스탠스를 그냥 4번에 꽂아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이 therefori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흐름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역접이 아니더라도 흐름의 전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18번을 볼 건데 이 18번은 이제 솔터고 문항이랑 아예 똑같았고 솔터고의 문제를 이제 직보 때 본 내 친구들은 이제 맞출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은 뭐냐면 그냥 되게 간단해요.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제를 뽑아내기 어려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슬립이 들어가야 되고 하이버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토르폴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랑 직보한 친구들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세 가지를 최대한 많이 포함한 선지를 골라라 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내가 엄청 뭐라 하기도 했고 이제 너희들도 어느 정도 많이 들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이 선지를 쭉 볼 거예요. 이 선지를 딱 보면 일단 하이버네이션과 잠은요 다른 과정이다. 일단 여기선 두 개의 어떤 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하이버네이션이랑 슬립은 다르대요. 자 2번 갑시다. 모든 동물들인데 하이버네이트 죄송해요. 여기서 끊기는 거죠?
동면한 동물들은 잠을 자지 않는데. 자, 일단 이건 내용이 틀렸고요. 내용이 틀렸어. 왜? 곰이 나왔죠, 곰. 그쵸? 그리고 일단 이 대입학이라는 거는 대입학은 주제랑 주장뿐만 아니라 요약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약 문제도. 대입학이라는 거는 부연이나 예시가 이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이제 나 뭐 2년 동안 들은 친구도 있어요. 이 얘기를. 자, 3번 갑시다. 슬립과 하이버네이션은 are neurologically. 자, 근데 여기서 신경학이 나왔는데 이 신경학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 신경학 말고 어디 있지?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신경학과 뭐가 병렬로 나왔어? 메타볼릭, 신진대사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 이 선지는 부연 설명인 거야. 왜? 모두 나와야 되니까 신진대사도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틀렸다라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아림이 잘했어. 자, 4번 갑시다. 동물들은 베어스들. 자, 이건 뭐야? 일단 예시죠. 예시. 예시니까 일단 4번도 제낄 수 있어야 돼. 5번 갑시다. 하이버네이션은 is deeper. 이건 그냥 4번 그냥 그렇게 제끼는 거야. 그리고 이 온도도 부연 설명이잖아, 얘들아. 그쵸? 이거 고르신 분들은 약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하이버네이션은 더 깊은 폼이래. 뭐의? 잠의. 근데 그게 뭐냐면 낮추는 거야, 몸의 온도. 근데 이게 몸의 온도라는 것도 이제 뭘까? 부연 설명이죠. 그쵸? 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되게 간단한 건데 되게 많이 틀려오셨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21번 갑시다. 21번은 이제 요약문인데 이것도 솔터랑 장기고랑 그냥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고 그냥 이 지문이 어떤 거냐면 바이럴 컨테지언이랑 비헤이비얼 컨테지언, 그러니까 감염성의 전염이랑 어떤 행동성의 전염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지문인데, 자, 일단 요약을 바로 갑시다. 행동들은 can spread like virus.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행동 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행동 전염은 바이러스처럼 퍼진대. 그리고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자, 일단 여기서 뭐가 들어와야 돼? 행동 전염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야 돼. 솔터구랑 달랐던 점은 솔터구는 행동 전염, 바이러스성 전염의 어떤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다 적어줬어야 됐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포인트만 적어줬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들인데, 자, 언제냐면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안 내거든요. 자, 일단 갑시다. 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람들은 시간을 더 보낸대. 다른 사람들이랑. 그럼 여전히 이건 어떤 얘기일까? 행동성 전염이야. 그치? 하지만 unlike 바이러스랑 달리 이것도 행동성 전염이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행동성 전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솔토구에서는 이것도 요약문으로 나왔는데 솔토구에서 예를 들면 A에서는 행동성 전염이고 B에서는 바이러스성 전염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염이었는데 이제 운용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행동성 전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러면 이 행동성 전염은 헤빗을 어떻게 할까? 헤빗을 어떻게 할까? 헤빗을 촉진시키겠죠? 그러니까 전염을 시키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2번 선지를 제낄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임브레스, 테이크업, 어댑트, 뭐 채택하다, 폼, 뭐 이거 다 돼요. 다 되는데, 자, 일단 이건 내가 나중에 좀 할게요. 자, 갑시다. 하지만 바이러스랑 달리야. 그러면 일단 A랑 B 둘 다 행동성 전염인데 내용 자체가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행동성 전염은 일단 바이러스랑 유사하다라는 거고, 그쵸? 예. 이거랑 달리잖아. 그럼 이건 바이러스랑 달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무조건 부정적인 어떤 전염만 갖고 있었는데 행동성 전염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이냐면 블라블라 하는 행동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보면 러프가 나왔는데 러프는 거친이라는 뜻이잖아. 거친 행동을 퍼뜨리게 한대요. 더 쉽게. 말이 안 되죠. 그쵸? 거친 행동이 퍼진대요. 더 쉽게. 자, 일단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제껴주고 여기서 제껴주고. 3번 어댑트 레클리스. 레클리스가 어떤 뜻일까? 일단 모른다고 칩시다. 너네들의 관점에서 풀 거야. 노티세이블 이거 어떤 뜻이야?
알아차릴 만한이란 뜻이죠. 눈에 띄느냐. 이건 알겠지. violent도 어떤 뜻인지 몰라요. 자, 모른다라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일단 violent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조금만 유추해 보면 이게 부정적이라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나와. 근데 여기에서 이 바이러스랑 달리 행동성 전염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동성 전염에 긍정 스탠스가 일단 들어가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일단 이 4번밖에 남은 게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는. 그래가지고 일단 외부 단어가 나와도 우린 충분히 4번 선지를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뭐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주어진 문장을 굉장히 포함하는 게 중요하고 이 주어진 문장들의 뜻을 통해서 너네들이 힌트를 얻어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유추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뭐 기말고사가 이제 더 고생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난이도 한번 올라갔으니까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고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곱씹어서 그 어떤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조금 방점을 두시면 시험 점수가 안 오를 수도 없고 시험 점수가 오르게 되면 이러한 삭막한 운요고에서 등급을 매우 잘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생을 하셨고 이제 지금 우리 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이미 내신 대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뭐 별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 충분히 이제 잘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분들도 이제 내신 대비를 잘 하셔서 이제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생하셨고 이제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를 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